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8년엔 정말 하늘이 노할 만한 스팸 문자가 이렇게 왔었는데요. 불만 있으면 전화하세요 라며 전화를 유도하는 또라이였습니다. 2020년엔 아싸 옆집 짜장 시켰다 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따가 짜장에 밥 비벼 먹어야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작년 여름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엘베에서 모르는 남성, 머리채 잡은 여성에 대한 뉴스가 사건 반장에 나옵니다. 정말 갑자기 머리를 잡았고 피해 남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묻자 여성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는 주장을 했다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미친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주차장 지정석 만든 사람입니다. 2018년 보배드림엔 아파트 주차장 지정석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100가구 정도 사는 작은 규모 아파트에 사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런 또라이가 나타났다며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주차 자리에다가 자전거 등을 놓고는 아예 라카로 102동 203호 자리라고 칠해놨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는 해봤는데 또라이인지 조치가 불가능한 것 같다며 처음에는 은색으로 칠한 게 잘 안 보였는지 빨강으로 포인트와 주차를 못하게 장애물까지 놓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박으면 땡큐지입니다. 한때 이 사진 한 장이 나름 커뮤니티에서 유명했었는데요. 튜닝한 K3 뒤에 이렇게 여러 스티커를 붙인 차였는데 똥꼬 빨면 급정거함, 박으면 땡큐지,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 등의 도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130km 음주 뺑소니에 길 건너던 고교생이 숨졌다는 뉴스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무보험의 차량 할부금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와 지방세 체납 등 이미 차량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재판 끝에 징역 13년이 나왔다고 하네요. 출근이 늦다며 야단 맞자 상사 구두에 아이스크림 집어넣은 20대 직장인에 대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직장 상사가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상사의 구두 등에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은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이었던 해당 직원은 영업소장에 구두와 점퍼 등에 녹은 아이스크림을 집어넣고 영업소장이 관리하는 어항 안에 샴푸 등을 집어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원은 영업소장이 출근을 늦게 한다며 혼을 내자 화가 나 3개월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퇴사 처리됐다고 합니다. 영업소장에게 복수를 결심한 그 직원은 밤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데요. 구두와 점퍼, 어항을 제물로 치환한 시가는 77만 5천원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버린 도라입니다. 2017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인데요. 양산시 덕계동의 모 아파트에서 당시 45세였던 김모 씨와 40세였던 황모 씨 등 4명이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위해 작업용 밧줄에 매달려 있었는데 둘 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15층에 거주하고 있던 서 씨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며 음악을 끌 것을 요구했는데 황 씨는 즉시 음악을 껐지만 김 씨는 말을 듣지 못해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김 씨의 밧줄이 끊기면서 12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김 씨가 추락하였고 동료들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락 장소로 내려갔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처음에는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가택 압수수색 결과 옥상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서 씨의 슬리퍼 자국이 일치했고 범행에 쓰인 공업용 커터칼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범행을 실토했다는데요. 이날 새벽 서 씨는 당일 지급 1일 알바를 하러 인력사무소에 나갔으나 일감을 얻지 못해 허탕치며 집으로 돌아왔고 5시 경부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는 중 창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작업 중이던 인부들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화가 난 그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밧줄 4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눈앞에 보이던 황 씨의 밧줄을 끊으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김 씨 쪽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해 김 씨의 밧줄을 끊었다고 하네요.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뒤에 실시한 현장 검증에선 서 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원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작업용 밧줄 외에 예비 구명용 줄을 달게 되어 있으나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에 동원된 인부들 모두
모두 밧줄 하나에만 의존시켰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서 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치료 감호소에 구금된 전력이 있었으며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었는데요. 사망한 김 씨는 소형 주택에서 아내와 딸 넷, 아들 하나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전했는데 여러 모금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박성민 선수도 유가족에게 1억 원을 기부했었다고 하네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 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에 있었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요. 정말로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선고를 기각해 35년형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저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입니다. 2013년 오늘의 유머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본인이 사정상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며 일하고 고시원 가서 자고 반복 생활을 하던 중 일하던 가게가 망해서 안 좋은 상태에서 고시원 원장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술도 먹고 나이트도 가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원장에게 사망진단서가 날라왔다고 하는데요. 원장은 이놈 죽었네 라고 하였고 글쓴이가 그분이랑 친했다면서요? 괜찮아요? 라고 묻자 원장은 50살쯤인데 뭐 남들보다 20년 정도 빨리 간 거야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또 술을 먹던 중 원장이 글쓴이를 싫어하는 건지 이제 누구누구씨 못 믿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죄송하다고 제가 다음에 쏠게요 하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부터 자는데 몸이 매우 간지러웠다고 하는데요. 온몸이 간지럽고 눈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샤워를 하고 이불 빨래를 자주 해도 그랬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원장에게 몸이 간지럽다고 하자 원장은 그건 누구누구 씨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였고 글쓴이가 아닌데 자주 청소하고 방에서 뭐 먹는 게 없어서 벌레가 꼴 일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며칠 후 자는 이부자리 옆에 보니 날파리 애벌레 껍데기가 3개가 있었고 누군가 나 죽이려고 일부러 풀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몇 호 아저씨가 나 죽이려고 벌레를 몰래 내 방 창문 이런 데로 던진 것 같아요. 어쩌죠? 라고 하자 원장은 원래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런 거 생기는 거야. 누구누구 씨가 예민해서 그래. 설마 그렇게 죽이려고 하려고?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일하던 중 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저 해코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니 원장은 그건 누구누구 씨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는 말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이 끝난 후 짐을 싸고 콜택시를 불러서 다른 고시원으로 이동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컴퓨터랑 컴퓨터 의자를 보니 날파리 애벌레가 2개가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등골에서 소름이 쫙 돋으며 범인은 원장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더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가 전직 소방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인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우선 치료를 받으러 피부과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하나같이 환자분은 간염내과보다 정신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비슷한 병을 찾아보니 다중포충증인가 하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망진단서 다른 사람 것까지 받은 거 보니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몰래 보험까지 가입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본격적인 고민사항은 의사들이 자꾸 정신과를 추천해 줄까봐 걱정이라며 MRI니 CT니 이런 거 촬영해도 날파리 애벌레가 작아서 안 보일까요? 라며 정말 방법이 없냐는 말을 지리멸렬하게 쓰면서 마무리하는데요. 그 글이 올라오고 얼마 후 고시원 부탄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경찰 25시에서 해당 내용을 취재했었습니다. 범인의 모습이 잡혔는데 몸이 한 2달 전부터 간지러운데 몸이 계속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어느 순간 원장이 전직 소방관이고 뭐고 하니까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원장이 자는 옆방에 불 질러야지 라는 생각만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소름 끼치는 도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